저는 정말 사교육 1도 안 시키잖아요. 네, 예체능 정도 시키고. 예, 그런데 저도 사실은 학군지에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살면서 이런 점 참 좋다라고 생각한 거 3가지로 추린 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. 그러니까 늘 놀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은 되게 특이한 거예요, 여기서. 우리 애들 안에 뭔가 깔려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은, 안녕하세요.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. 최근이 아니죠. 한 2달 전쯤? 한 11월? 10월? 이렇게 이사철이어서 그런지, 이제 그 인스타 DM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댓글로 문의를 좀 주셨는데, 그게 뭐였냐면은, 학군지로 이사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, 솔직한 의견을 좀 알려주시면은, 참고로 할 수 있을 것 같다. 도움이 될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, 이제 그 DM으로는 이렇게 조심스럽게, 그냥, 말씀을 좀 댓글을 드리기도 했고 근데 사실 제가 인스타 DM은 거의 안 봐요.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책도 없고 진짜 시간이 뻥졌을 때 순간적으로 그럴 때 뭐라도 저는 이제 가만히 있는 걸 좀 안 좋아해가지고 그럴 때 DM을 이렇게 보고서 엄청 빠르게 이제 몇 개를 보고서 이제 이렇게 답변하는데 정말 그날 이제 딱 봤는데 한 3개가 다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.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이제 저도 좀 정리를 했어요. 일단은, 네, 저는, 그러니까, 사람들이 학군지 하면은, 사교육을 시키기가 좋아서, 그러니까는 굉장히 엄선된, 다양한, 질 좋은 그런 사교육들이 이제 각각에 다 있기 때문에 학군지에 많이 이사를, 고민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, 그러니까 저같이 또 저희 구독자님들처럼 책육아 하시는 분들은 사실, 국영수 사교육은 안 하잖아요. 그런데 학군지를, 갈까, 어쩔까,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, 네, 일단, 제가, 말씀드리는 거는, 추천한다. 입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던 이유가, 학군지로 이사를 뭐랄까? 능력이 안 되는데, 이게 좋다라고 하면은 되게 상처가 되고 기운이 빠지실 것 같아서. 그런데 또 이런 것 같아요. 저번에 제가 이제 자녀 교육에 3년 올인을 하라고 그런 영상을 올렸었을 때,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을 그만두고 그렇게 했다 하니까, 일을 그만두고 자녀 교육 올인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데, 이런 영상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안 좋다. 이런 댓글들이 있어서 제 마음이 아팠거든요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제 좀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는데, 그렇지만 또 정말 학군지로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정말 갈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, 또 한면에서 뭐랄까, 그러니까 학군지라고 해서 무조건 엄청 비싼 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비싸다, 안 비싸다. 그러니까 갈 수 있다 없다 이 차이는 뭐랄까 약간 상대적인 거라서, 어쨌든 저는 뭐랄까 한 분이라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. 사실은 저는 정말 사교육 1도 안 시키잖아요. 네, 예체능 정도 시키고. 그런데 저도 사실은 학군지에 살고 있습니다. 실망이야 캐다마. 일단 그리고 제가 서울에 살지 않아요. 저 완전 지방 소도시에 살거든요. 근데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. 말씀, 예. 그냥, 아직까지는,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구독자 한 10만 명 넘어가면은, 좀 정말 아시는 분이 계셔서, 알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, 뭐랄까, 이렇게 왠지 알리고 싶지 않은. 예, 어쨌든. 그래서, 근데 이제 저희, 이런 지방에서 사실 학군지라고 말하는 게 되게 약간 웃기다고. 그럴 수도 있어. 근데 어쨌든, 굉장히 이제 나름 이제 유명한 그런 자사고를 끼고, 이제 초, 중, 고가 이렇게 다 사립으로 있는 그런 동네에 살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살면서, 이런 점 참 좋다라고 생각한 거 3가지로 추린 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애들 한 5살, 6살? 그때 이사를 와서, 유치원부터 쭉 여기 이제 보냈어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초등학생이잖아요.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학교, 고등학교 갈 거잖아요. 이런 상황에 있는데, 저는 되게 굉장히 만족을 하거든요. 그래서, 그러니까 학군지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사는 곳이, 유독 제 기준에서 좋은 걸 수도 있긴 해요. 근데 아마
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. 예. 네, 일단은 제가 정말 괜찮다. 여기를 학군지로 만약에 이사를 가실 수 있다면 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로는 이게 제일 큰데, 책육아하고 잠수내 영어하고 엄마표 수학을 하잖아요, 제가. 근데 이제 몇몇 댓글들에서 그러시더라고요. 애들이 이거 되게 하기 싫어하지 않느냐. 거부하지 않느냐. 그리고 특히 왜 그 잠수내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몰입 3년 동안 3시간씩. 영어에 3시간. 이게 좀 너무 끔찍하고 너무 놀랍고 이렇게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. 약간 흘려듣기 같은 경우는 거의 노는 거잖아요. 그거 이제 1시간 반. 반은 이제 흘려듣기야. 그리고 이제 집중 듣기가 조금 힘들어. 그게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. 그리고 이제 영어책 읽기. 이것도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집중 듣기 영어책 읽기도 사실은 정말 쉬운 책 있잖아요. 아이가 느끼기에 쉽고 재밌는 책으로 하면은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. 물론 힘들긴 해. 노는 게 제일 안 힘들지. 그건 맞아. 근데 어쨌든 이렇게 3시간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. 애들이 거부하지 않냐. 싫어하지 않냐.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. 뭐 이렇게 각종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도 안 된다 이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친구랑 놀고 싶어 하지 않냐 이러는데 그러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이 다 학원을 무지 다녀. 학군지잖아. 엄마들이 교육열이 막 이렇게 높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 학원은 기본이고 이제 학원 뭐 과외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. 제가 아는 지인은 보니까 막 수학 한 과목을 그때가 애가 2학년이었어요. 근데 학원 하고 과외 하고 무슨 뭐더라? 저 오르단가? 뭐 이렇게 게임하는 뭐 이런 건데 그것도 결국은 수학을 위한 거더라고요. 그런 그룹 수업까지 해서 3개를 시키는 거예요. 수학만.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지인은 그때 걔가 3학년인가 이랬는데 일주일에 1시간 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. 3학년이. 그러니까 늘 놀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은 되게 특이한 거예요, 여기서. 그러니까 물론 이제 늘 놀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잠수내 영어 3시간 하고 그리고 뭐 한글책 1시간 읽고 그리고 수학 30분에서 1시간. 이거 하면은 3시간, 4시간, 5시간, 그러니까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잖아요. 근데 얘네가 사교육을 다른 영어, 수학, 국어, 뭐 논술, 과학 뭐 이런 학원을 하나도 안 다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고도 놀 시간이 한두 시간이 남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언제든 놀 수가 있어. 예를 들어 2시에 놀겠다. 3시에 놀자. 그러면은, 오케이! 그때 놀고 나서 그 시간에 하던 거 이제 그 다음에 하면 되거든. 예,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그런데 이제 이런 애들이 되게 특이한 거죠. 이 동네에서. 그러니까, 뭐라 그러지? 우리 애들은 그러니까 언제든 자기들은 놀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다 막, 특히 이제 뭐, 초등학교 1학년, 2학년 때는 별 크게 그렇게 빡세게 안 하는데, 이제 한 3학년부터, 우리 애들이 이랬어요. 그러니까 캐리스가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1학년, 2학년 때는 심지어 학원 다니는 애들, 우리 다니엘이었나? 그러니까 학원 다니는 애들 약간 부러워하기도 했어. 왜냐면 학원에서 왜 무슨 이벤트 같은 것도 하잖아요. 근데 이제 3학년, 4학년 되더니 이제 아는 거지. 학원이 이제 슬슬 3학년, 4학년부터는 엄마들도 좀 기대를 하잖아요. 아웃풋이 나오기를. 그러니까 조금씩 뭐 숙제 양이라든가 시험 같은 걸 좀 더 많이 하겠죠.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이제 약간 스트레스 받아 하고 힘들어하는 걸 이제 옆에서 본 거지. 그러면서 우리 애들은 이제 3학년, 4학년쯤에는 그때는 우리 애들은 별 생각이 없는데 이제 친구들이 우리 애들을 이제 부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체능만 하니까 영어학원 수학학원 안 다니니까 되게 부러워한다. 근데 얘네들 크게 이제 뭐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5학년, 6학년 정도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캐리스가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학원 이제 숙제라든가 시험이라든가 또 이렇게 수학 같은 거 특히 선행 막 많이 나가잖아요.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우리 캐리스 이제 불안해하는 거지. 엄마 나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널널하게 해도 되는 거야? 그러니까 우리 캐리스가 먼저 이제 막 이렇게 선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이렇게 계속 있어도 되는 거야? 약간 그러면서 책 읽을 때도 보면은 그전에는 막 자기가 재밌는 책만 보다가 이제 친구들이 그 뭐랄까 막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얘가 뭔가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책을 이제 근데 엄마가 공부를 안 시켜. 제가 이제 우리 캐리스 6학년 여름방학부터 중등선행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정말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수학. 그거 말고는 사실 공부가 없어. 다 이제 뭐 영어책 읽고 한글책 읽고 그거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에 공부라고 느끼는 어떤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없는 거야. 그래서
지가 이제 불안한 거지. 그래가지고 막 5, 6학년 때는 지가 재밌는 책만 읽던 애가 갑자기 막 자기가 이제 더 고전도 읽겠다 그러고 막 뭐 지식책 같은 거 잘 관심도 없으면서 막 굳이 그걸 빌려와가지고 꾸역꾸역 읽다가 결국 안 읽고 그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우리 애들 안에 뭔가 깔려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은 친구들에 비해서 얘네들에 비해서 내가 되게 편하구나. 그리고 엄마가 되게 나를 믿어주고 또 나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한다고 해야 되죠. 그리고 그래서 고마워해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